다음 달에 이제 5년 그 중증 그 우리가 표현한 5년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그 치유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이 할명은 제가 첫 치병을 시작했던 이제 병원 표준 치료를 마치고 그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우연찮게 알게 돼가지고 이 병원을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이 병원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이제 본격적인 그 치유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또 이 병원에서 하고 싶다, 할명에서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제가 사실 지금은 그전에는 그 서울 쪽에서 치료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8월 달에 지금 부산에 있는데 이번에 마무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할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치유의 영상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안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2017년도 11월 달에 그 식도암 3기와 그 림프절 전이 그 판정 확진을 받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다 확진 받으면 우리가 병원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 병원 표준 스케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확진 받는 그 다음 날부터 해가지고 그 방사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고 2달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식도암 그 절개하는 수술을 했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0일 지나고 퇴원하고 나서 한 10일 지나서 또 목에 좀 자그마한 구멍이 생겨가지고 다시 병원에 응급실로 가가지고 입원을 해가지고 한 44일 정도 그 병원 생활을 또 하고 그 44일 하는 중에 한 40일은 그 물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고 그냥 흔히 말하는 우리 그 링겔에 의존해가지고 40일을 있고 40일은 이제 미염을 좀 먹고 퇴원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퇴원하기 전에 그 배가 약간 불러와가지고 MRI를 찍으니까 다시 또 복수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의사는 아마 수술하는 과정에서 복수가 들어왔을 거다고 뭐 대수롭지 않게 해가지고 퇴원을 시켰고, 퇴원하고 나서 2달 정도 있으면서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검사를 받았는데 뭐 결국은 이제 복수가 맞고 그 복막에 전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복막에 전이된 것도 덩어리가 있으면 뭔가를 잘라내든가, 또 그 당시까지는 저도 병원에 치료를 했으니까 잘라내든가 했을 건데 그 우리 씨를 뿌린 것처럼 파종이 됐다. 그거는 수술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이제 좀 한 달 넘게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뭐 그다지 확률 없는 항암은 안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이제 병원을 찾았었는데 할명을 찾았고, 그래서 이제 할명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아마 그 라이트 2기입니다. 라이트 2기로 이재용 원장님을 또 만났고 할명 병원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 또 뭐 그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주마니아 교육은 받았지만 당시 또 그 병원에 있을 때 또 주마니아 교육을 그때 아마 48시간인가 했는데 그때 또 들으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 이재용 원장님 요즘 할명TV 유튜브 내용 중에 제목이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그런 유튜브 내용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도 그 당시에는 속도를 위해서는 병원 치료를 받는 게 맞을 수도 있었는데 앞으로 좀 힘들다는 이 복막 전이를 내가 치유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느냐, 당장의 속도냐 아니면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느냐. 그때 병원에 아마 한 달 좀 넘게 입원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맞겠다 해가지고 그때 병원에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2018년도 8월 1일 날
입원을 해가지고 그날부터 좀 흔히 말하는 뭐 제 추억에 보실 수는 있겠지만 좀 빡세게 좀 흔히 말하는 좀 빡세게 그 초기 전업치병 시절에는 정말 좀 빡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네. 저번부터 좀 잘하지. 좋습니다. 근데 곧 단순한 두 문장이지만, 빠른 속도를 택할 것인지, 궁극적으로 좀 온전한 치유로 가는 방향을 택할 것인지, 정말 갈등이 됐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가 그 입장에 있었어도 막 거기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그걸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정말 절대 고독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로지 나만이 결정할 수 있고 나만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인데 그때 마음을 좀만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그 두 가지 중에 선택할 때 참 수많은 생각이 오락가락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 같은 경우는 일종의 치병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게 아까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암이 아닌 암 수술을 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목 접합 부위에 천공이라는 자그마한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을 아직 이렇게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의료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그 목에 나 있는 자그마한 천공을 병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냥 홀딩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만에 아무르가 태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20일 만에, 어떤 사람들은 뭐 30일 만에 이런 경우, 어떤 사람은 60일 뒤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같은 경우는 60일에 비하면 44일이니까 좀 짧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입으로 뭘 못 씹는다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그건데, 그걸 한 40일 넘게 못 하면서 온 가지 생각이 다 들고, 그때는 너무 심했을 때는 사실은 이대로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거든요. 암이 아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한번 겪어보니까 병원 치료를 계속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같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확실한 걸 가진 건 아니고, 제가 44일을 몸으로 직접 느껴봤으니까. 그리고 식도암은 다른 암도 그렇겠지만 수술을 하고 나면 2주를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2주 동안 한 10일 정도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입원해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 치료도 필요할 때는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멀쩡할 때, 표현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멀쩡할 때 먹을 수 있고, 누구 말 때나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한번 여러 사람들이 좋아졌다는 결과들도 나왔으니까, 이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래, 이 길로 가자. 그러면서, 의외로 결정하고 나서는 평온했던 것 같아요. 결정을 하고 나서는, 우스개 말씀이지만, 병원에 여기서 한 달 반에 있으면서, 그때 제 몰골, 우리 올리버님이나 원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 거의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저 사람, 그때 그런 여담으로 이야기하던데, 얼마 못 갈 거야. 다 그렇게 병원에 여기 한 5년 계신 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그런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하긴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저는 그 상태가 나쁜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병원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누워있을 때보다는 그 상태가 먹는 거 맛있었고, 입으로 씹었으니까. 그리고 걸을 수 있었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안 하고, 이제
건강하게 자연치유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더 덤덤했고, 뭐, 그냥 이 길로 가면 괜찮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저는 그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마 복막 쪽으로 좀 그게 전이가 돼 있으니까, 이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찾아봤죠. 찾아보고 케이스들을 봤는데, 잘된 케이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2018년도에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웠고, 나도 이래 되겠나 싶은 마음도 있긴 있었지만, 뭐 직접 이제 또 그쪽 길로 가보니까, 또 괜찮더라고, 또 보니까. 몸대로 병원 치료하면서 망가졌던 몸은 좋아지고 있고, 또 그렇게 좀 약간 초기에, 처음에 좀 빡시게 들어갔던 부분이 야한테도 좀, 제가 또 사투리를 썼네요. 야라고. 여기 이놈한테도 조금은 효과가 있었는지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 가면서 가니까 뭐 나쁜다 생각은 안 들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더 평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어떤 게 바른 좋은 방향일까를 보는 뭐 지혜로움도 있으셨고 또 이게 뭐 하늘의 은총일지 복일지 모르겠는데 그 44일간 병원에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의 의료가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44일간 겪은 게 결정하는데 무지 도움됐을 수도 있겠다는 좀 아이러니가 있네요. 뭐든지 다 해줄 거야 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또 우리 스스로 해야만 되는 게 있구나를 그냥 아까 죽고 싶을 만큼 느끼셨다고 하니까 혹시 이것이 그냥 여지없이 탁 이렇게 하나의 가능성 또 하나의 복잡함을 좀 덜어줄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히려 좀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아까 복막전이 경우에 뭐 예우들이 대부분 안 좋은 케이스만 보고 이러니까 더더욱 또 이게 남들한테는 보통 사람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인데 좋지 않은 소식을 오히려 치유의 강렬한 동력으로 이렇게 바꾸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참 대단히 창의적이시고 놀랍다,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기를 기회로 했다는 건 흔한 말이지만 직접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애우가 안 좋다, 거의 힘들다 이거를 그러니까 오히려 빡세게 해보겠다. 다른 거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렇게 느껴지신 바가 그러셨군요. 제가 하나 더 추가로 하자면 예. 제가 처음에 여기 지금 계신 분들도 뭐 막 확진을 받아가 표준치료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뭐 한번 암을 확진 받았다가 잘 가다가 또 재발하신 분도 있고 지금도 한참 힘들게 또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분들이 계시다고 보는데 일단 내가 일반 표준치료 병원이 아니고 여기를 한병인한테 찾아왔고 나름 이제 자연치유라든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신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내가 그 결심을 했던 그 순간에 왜 그 결심을 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에서는 정말 한번 후회 안 할 정도의 좀 빡세게 해보시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고 제 같은 경우에 18년도, 19년도 그때 좀 제가 나름대로 빡시다. 남들도 제 취익이 보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셨을 때 그걸 보면 그분들도 느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역시 내 마음이 최고조에 올랐을 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그 최고조에 올랐을 때는 정말 이거 올인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우리가 뭐 유튜버나 원장님이나 뭐 다른 암에 관련 엄청난 권위자분들이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하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먹는 걸 놓고 보자면 나쁘다는 음식은 일단 손을 안 댔어요. 근데 좋다는 음식이 100가지가 있으면 그 100가지를 내가 다 먹을 수는 없으니까 100가지 중에서 내가 주위에서 찾을 수 있고 내 경제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찾아서 먹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단 먹지 말라는 거, 우리가 속된 표현은 불량식품, 암 환자에게 불량식품이라는 음식은 최소한 첫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차도를 보일 때나 그까지는 안 먹는다는 각오를 했고 또 실천을 또 했던 것 같고, 그거는 좀 쉬웠거든요. 사실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애써서 뭐 좋다 그거는 다 찾아 먹지는 못하지만 안 좋다는 것들은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까 몇 가지들이, 그것들은 조금 한 1, 2년은 자기 그 상태에 따라서 1, 2년은 철저하게 배제하는 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했던 것 같고, 제가 원래 1년 할래 했는데 한 9개월 동안 뭐 계란이나 생선이나 그 고기라든가 해산물 종류는 일단 안 먹었거든요. 그것도 뭐 필요한 사람들은 먹어야 되지만 저는 그때 항암은 안 하고 있었으니까 안 먹었고, 흔히 말하는 그 500식품 5가지 그 흰 것들로 만든 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밀가루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들, 조미료나 아예 그거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내만 하면 되는 거니까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내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했던 것 같고, 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반 시백 모드 들어갔을 때는 가끔 그래도 기분은 내야 되니까 가끔 좀 이렇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결심을 하시고 시작을 할 때 좀 나름 기준을 정해가지고 좀 빡시게 좀 해보는 게, 그때 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1년, 2년 정도는 좀 빡시게 해봐라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좀 뭔가에 고리를 한번 끊어주는, 우리가 이 고리를 한번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이걸 가져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고리를 한번 끊어주는 거는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도 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자유롭게 하시고 또 대답하고. 질문도 되고. 뭐 질문도 좋고 아니면 코멘트도 좋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느낌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어차피 그 치유를 해나가다 보면 정신적으로 외롭고 굉장히 좀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자기 확신이나 뭐 어떤 뭔가 이제 느낌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주변에 어떤 같은 생각을 하는 뭐 사람이라든가, 그런 보통 뭐 치유 공동체나 뭐 이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그런 환경들을 어떤 형태로 조금 만드셨는지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생각이나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학원이나 이런 걸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걸 뭐 실제로 하다 보면 구현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디가 계속 아프면 아프지 마라 뭐 계속 다 나았다 하면 실제로 조금 덜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시고 이게 조금 내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하셨는 거가 있는지, 그 두 가지 좀 여쭤보시죠. 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레이스가 아니라 장기 레이스이니까 그때 이 마음이 약간의 움직임은 있겠지만 크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걸 어떻게 감사님단님 하셨는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저는 그걸 간단하게, 첫 번째는 그 치유하면서 주위에 그 내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룹이나 뭐 내가 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었느냐. 두 번째는 뭐 우리가 긍정적인 학원이다 상상요법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경험을 했느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우선은 가족인 것 같아요. 뭐 혼자 사시는 분은 또 다르겠지만 거의 모든 분들이 또 가족들이 계시니까 특히 뭐 배우자나 자식들 그쪽에 힘든 치병을 하는데 가족들하고의 그 동일점, 일체감 그 부분이 만약에 처음부터 좀 조성이 되고 그런 것들을 한다면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서 내가 지지와 응원을 받는 거는 어떠한 근의가 있고 어떤 그 전문가한테 그 지지를 받고 응원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힘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병원에 있지만 결국은 돌아갈 곳은 집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집에 갔을 때 내가 이런 공간들에서 배우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이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려면 가장 많이 부딪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가족이거든요. 좀 더 크게 확대하면 집안 식구들, 그래서 좀 더 확대하면 친구들, 뭐 동료들, 옛날 직장 동료들이 되지만, 조금 힘든 초기 시절에는 사실은, 익숙한 거하고를 전련해라, 멀어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라든가, 뭐 친지들, 막 2년, 3년 안 봐도 내가 나중에 좋아져서 만나면 아무 이상 없거든요, 사실은. 굳이 만날 필요도 없고. 근데 가족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심심하면 자주 보는 게 나는 자연이다 자주 보는데 그분들이야 그냥 자연으로 떠나신 분들이니까 혼자서 하겠다고 떠나신 분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 현실에서 지병을 하겠다면 가족이라는 게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하고 처음에 어떻게 이 치병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사실 좀 중요할 것 같고 저희 집을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저 와이프가 저보다도 더 초기에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 출호하면서 뭐 맨날 그 병원에서 그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책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유튜버가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좀 먼저 공부 좀 하고 좋은 것들 알려주면 또 성질이 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동의도 안 해요. 제가 또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가져왔는데 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하면서 제가 탁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그렇지만 또 지나면 또 들어지니까 그러면서 가족 간이 유대. 그 당시 제가 치병 확진 받았을 때 제가 큰애가 24살, 작은 애가 20살인가 됐는데 그 둘이는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아빠가 치병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케어를 하니까 너희들은 아빠 때문에 너가 지금 이 젊음을 아빠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할 필요는 없다. 너는 그냥 너가 생활해라. 그냥 편하게 너가 생활하고 그냥 집에 들어와도 그냥 편하게 너가 생활하면서 하면 된다. 뭐 그것들이 처음에는 좋았고 좀 더 확대해가지고 가족이 아닌 그런 옆에 그룹은 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18년도 19년도 그럴 때 그때 18년도죠. 지금 것처럼 우리 주말역 카페 주치모 모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오프라인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공개적인 오프라인 모임이 생기면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우리하고 똑같이 이렇게 자연 치유하시고 뭐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고 뭐 이렇게 하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외에는 주위에서 사실 도움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뭘 모르는데 자기가 안 겪어봤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책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고 TV에서 보고 아니면 신문에서 보고 요즘 제일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들 중에 제일 처음에는 거부반응이 들었던 게 야 요즘
의료기술 많이 좋아졌고, 암 치료기술 좋아졌다. 괜찮다. 이건 뭐 조금만 병원 치료 잘 받으면 다 좋아진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들을 때 반응이 자기 기분이 어떻던가요? 네가 한번 해봐라. 그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초기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말씀대로 짧게 가는 길이 아니고 장기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외로움도 견딜 수 있는 그것도 필요한 하나의 치병 그 방법론이 아닌가. 우리가 긴 시간 가다 보면 좋을 때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또는 아무런 차도가 없이 계속 가든가 계속 뭐 어떻게 진척이 없을 때 힘들잖아요. 그럼 그때 허무함도 밀려오고 내가 뭔 짓 하고 있지? 이런 게 도울 때 그 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건가? 그거는 오롯이 자기 몫이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저는 여기 보니까 우리 저 사시키 라이트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순간들이 오기 전에 그나마 내가 스스로 내공을 만들려고 그런 라이트 수업도 듣는 거고 또 들으면서 학습하고 느끼보고 또 여기서 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마음 관리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 저는 그걸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가는 걸 하거든요. 절대 이게 하나하나가 바로 내한테 오니 암이 줄어들게 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끄집어내면 좀 쉽게 그 순간들을 좀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상상치유나 그거는 제가 몇 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참 단순하게 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했느냐. 초반에 처음에 그 힐링 코드는 뭐 너무 좋다니까 그 시간도 별로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그죠? 돈 안 들잖아요. 그래서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한번 하고 점심 때 한번 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아 오늘 하루 끝나네 그냥 하나의 제 나름대로의 의식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점심 때 하고 저녁 때 하고 그 힐링 코드 좀 하고 그 집에 그 본인이 가장 많이 그 있는 위치 뭐 예를 들어 식탁, 거실, 뭐 침실 거기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학원, 긍정적 학원 저 같은 경우는 암은 반드시 낫는다. 뭔 이유 모르지. 그냥 암은 낫는다고 하니까 단순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제가 볼 때는 뭐 심오한 철학이 들어가 있는 단어도 좋지만 힘들 때는 단순하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암은 반드시 낫는다. 제가 탁 적어가지고 그거 식탁에 하나 탁 붙여놓고 거실에 하나 탁 붙여놓고 그 다음에 침실에 하나 탁 붙여놓고 그렇게 붙여놓으면서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지병을 하면서 2018년도에 이제 종교를 얻어가지고 그 세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당을 가는데 저는 이제 약간 낙하산 신자가 돼가지고 교리에 공부 안 하고 그냥 이제 신자가 됐는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럼 기도나 아닌 거 전혀 모르니까 근데 성당에 가서 1시간도 있는데 기도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하는 모르겠고 그럼 저는 혼자서 앉아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냥 기도할 때 눈 감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 합니다 그냥. 처음에 제가 했던 말은 그래서 저도 이제 신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완치의 은총을 주십시오 하면서 처음에 달라고 하다가 안 주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입니다. 나는 하나님 덕분에 그 완치가 됐다. 이렇게 또 해보다가 3단계는 뭐였냐면 나는 완치됐다. 하나님 저한테 완치의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 그냥 완치된 거죠. 그냥 완치 안 됐는데 그걸 그냥 앞에 신부님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보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저 혼자서
그냥 그걸 하러 성당을 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고 신자의 의무는 가야 된다고 하니까 가서 저는 딴짓 한 거죠, 사실은. 그거 하면서 한 1년 반, 2년 반 꾸준히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가면 조금 기도 같은 기도 합니다.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렇게 일상에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그렇게 긍정적인 화근을 만들면 저는 그게 좀 꾸준히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 그게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많이 보지 않습니까? 책도 보지 않습니까? 그냥 보면서 그냥 흘리 가지 마시고 옆에 항상 별도의 메모지 같은 거나 노트 하나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정말 주옥 같은 말 많잖아요. 끌리는 말 많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다가 맨날 바라는 게 아니고 기록해 놓고 읽어볼 때는 좋을 때마다 덮어 놨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힘들 때 내가 정말 이게 맞는가 싶을 때나 아니면 뭐 어떤 갈등 요인들이 생겨서 힘들 때 그거 다시 끄집어 가지고 내 가지고 그거 보았을 때 그 글은 앞에 봤을 때가 와 한 나한테 한 40~50%의 효능을 줬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시점에 꺼내 보면 이게 완전 쫙쫙 달라붙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쫙쫙 달라붙습니다. 제가 생각에 그런 게 좀 많이 그렇게 이용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좀, 뭐, 다른 뭐 상상법이 그런, 거창한 건 아니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 앞번에 인터뷰할 때도 이 얘기 듣고 저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있는 곳마다 막 붙였다고, 식탁에, 화장실에, 냉장고에, 뭐, 어디에든지 항상 그 문구들이 있도록, 내 눈에 늘 보이도록, 그게 내 안에 아주 다 스며들도록 하셨다는 말씀. 두 번째, 아무튼 뭔가 힘이 되는 좋은 경구나 이것들을 노트에다가 기록해서 우울하고 뭐 절망감 들고 불안할 때는 그걸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또 와닿고 또 힘을 내고 위로를 받고 그러셨다는 말씀. 아무튼 장기 레이스로 무언가 할 때 우리가 그 중간에 필요한 중요한 스텝들인 것 같아요. 아주 그 부분이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예. 오늘은 질문도 좋고 아니면 코멘트도 좋습니다. 뭐 아유 거기에 대한 느낌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빡세게 어떻게 하루 일정을 보내셨는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아까 8월 1일에 제가 입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한 달 반인가 있다가 퇴원하면서 제가 흔히 말하는 뭐 우리 자주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 치유청사진 일단 제 나름대로 한번 세웠다 생각했고 그러면서 이 얘기에 맞춰서 나가서 내가 그 하루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일정표를 하나 만들어 봤죠. 일정표를 만들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제 일정표인데 그 아침에 6시 일 나가지고 6시 20분까지 집에 침실에 환기시키고 공기 이제 유통시켜야 되니까 환기시키고 기도하고 거울 보고 웃고 그 다음에 그걸로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래서 혼자서 바보처럼 이렇게 하면서 그래 아니면 웃는 시간이 없으니까 웃고 그 다음에 온수 따뜻한 물 한 잔 또 그 당시에 이제 염증이 좀 있으니까 프로폴리스 그거 이제 한 10분 20분 하고 그거 이제 걸어서 일 나가지고 이제 보니까 아침에 국민체조하고 발목 펌프, 힐링치기, 스트레칭, 뭐 힐링 코드, 호흡 명상.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아침에 와이프 녹즙 자릴 때 옆에서 그 보조. 그 다음에 이제 아침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아침 시간. 근데 이제 처음에는 아침 먹으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도 쪽에 문제니까 음식을 빨리 못 먹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작을 합니다. 다작을 하는데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먹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냐면
그 식당 밑에 조격기 이제 원열을 해야 되고 원열 그걸 해줘야 되니까 조격기 밑에 해가지고 한 30분 하면 땀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하고 그럼 이제 책도 좀 보고 아니면 유튜브도 좀 보고 다른 좀 보면서 공부할 거 좀 그 시간에 밥 먹으면서 하고 그거 하고 나면 이제 아침 운동하러 나가고 그러고 여기는 제가 보기에 숙덤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할명이 있으면서 숙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게 숙덤이더라고요. 근데 할명처럼 할 수 있는 그 제가 한의원은 못 찾았어요. 이 숙덤 올려주는 게 보통 뭐 한두 개 이렇게 놓아주고 벌건 그 불빛 있잖아요. 비춰주는 거 보통 그런 데 뿌이더라고요. 근데 또 뭐 최선이 아니면 자선이니까 그거라도 가가지고 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들어오면 11시에서 한 12시까지는 좀 쉬고 책 보고 그 다음에 또 12시부터 1시 반까지 점심 먹고 점심시간에는 이거 조격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밥 먹고 그럼 밥 먹는 시간에 또 책 보던 거 뭐 하고 1시 반부터 다시 반까지 또 보니까 정심 운동하고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하다가 낮잠 자다가 3시 반부터 다시 반까지 또 열심히 했네. 휴식, 독서, 뭐 힐링 코드, 뭐 호흡, 명상 일어났는데 또 하고 또 저녁에 이제 또 5시 반부터 7시까지 저녁 먹으면서 아침하고 똑같은 루틴으로 조격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8시까지 저녁 운동 뭐 운동이라 봐서 밖에 한 바퀴 설렁설렁 갔다 갔다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정말 많이 했네요. 또 휴식, 독서, 뭐 힐링 코드, 호흡, 명상. 그 10시부터 10시 반까지 이제 자기 전에 하루 마무리해야 되는 게 또 발목 펌프, 발끝치기, 그 다음에 일기적기. 일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 마감한 기도. 그러면서 자면서 나는 좋아졌다. 오늘도 나는 좋아졌다. 하면서 상상요법 같은 하면서 잤네요. 요걸 이제 제가 일가표라고 만들어가지고 제가 100% 하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사람인지라. 근데 아마 한 7, 80%는 지켰던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루 일과를 그냥 저는 이게 전업치병할 때입니다. 전업치병할 때 그냥 저 같은 케이스는 뭐 이게 되는 케이스니까 했겠지만 또 안 되면 또 그냥 자기 덕에 지금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어머니들이 많으시니까 이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또 집에서 또 원수 같은 새끼들이 많으니까 있으니까 좀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집에서 해야 되는 본인들 일정에다가 여기 할명이나 주마니아 교육이나 이런 데서 보고 배우고 해가 좋다는 것들은 삽입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 녹아들게 일상으로 녹아들게 일정표를 만들어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초반에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전업치병할 때는 내 머릿속에 놔두고 하면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정표 하나 만들어가 딱 갖다 붙여 놓으면 그것도 신경이 쓰이잖아요. 조금은. 그러면 안 할 거 하나도 더 하시고 내가 좀 더 자극받고 긴장하고 그런 취지에서 저는 제 스타일대로 요것도 저는 식탁에 붙여놓고 그럼 이렇게 핸드폰에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또 보고 그렇게 그걸 저는 좀 빡시게 했다. 빡시게 했죠, 그죠? 일정수 얘기 들으시니까 기분이 다 다양하실 텐데 어떠세요? 아니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요. 들으면서 기분이 발견의 기쁨 같은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하는 거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반가움이 있으셨다는 그러시구나. 저는 이때 그 목욕탕도 자주 왔습니다. 예. 목욕탕도 월 때 끊어가지고 코로나 생기기 전에는 월 목욕 끊어가지고 그 반신욕을 집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욕조가 없으니까
목욕탕 가서 반신욕, 신력이 참 좋더라고요. 예, 반신욕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당시에 좀 이렇게 어깨나 이 등이나 좀 안 좋아가지고, 떨어지는 좀 센 수압에 이 마사지 좀 해주면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저기 뭐 일종 치유 청사진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그게 뭐 녹즙을 이제 드셨다고 그러는데 뭐 양을 얼마 드시는지, 그 다음에 그 녹즙을 드시면서 온열 매트 같은 것도 병행하셨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 안 한 거 빼고는 다 했습니다. 녹즙은 한 1년 넘게 2리터 먹었고요. 아, 예. 처음에 한 500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리터 먹었고, 바이오매트는, 아니, 온열 매트는, 우리 병실에 그 바이오매트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구입해가지고, 초기에는 하루나 이틀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 목욕탕 가고, 하루 목욕탕 안 가면, 그날은 그 매트, 그거, 땀 쫙 뽑는 거, 그거 하고, 아까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복막 쪽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신경 안 쓴데도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혈기를 가지고 계속 대고 있으려니까, 저는 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혈기를 처음에는 안 섰고, 할명에 입원해 있으면 매일 숙dom을 뜯고, 왜, 숙dom은 배 위에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야가, 이제 그때 또 상상요법이죠. 이 숙 냄새에 취해가지고, 또 숙열기에 취해서 없어지겠지. 그런 마음으로, 뭐, 솔직히 말하면 좀 쉬기 위해서 이제 가긴 있어도, 그랬고, 집에 있을 때는 그 배에 두르는 온열 매트 같은 거,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뭐 특정 제품 이야기하기 그러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배에 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 또 그냥 배에 대고, 그 다음 집에서 책 보던가 뭐 있을 때도 배에 대고, 그냥 제 염원을 실은 거죠. 따뜻하게. 그러니까 열로 파괴 좀 시키겠다는 염원을 심은 거죠. 그리고 잠잘 때도 벨트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18년도, 19년도에 아마 좀 시커멓게 데일 정도로, 데일 정도로. 빛이, 그죠? 데일 정도로 여기를 그냥 따뜻하게 했죠. 제가 아까 그 하루 일정표를 보고 느낌이 어떠셨냐고 물어본 이유는 또 어떤 사람은 듣자마자 숨 막힐 수도 있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랬어요. 와, 저 일정을 저렇게 하루 이틀, 일주, 2주, 한 달, 2달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년 이상을 70, 80%를 한다는 것이 아이고 보통 일이 아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100%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아마 이제 결국 이런 방법론들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걸 정말 1년간 80% 이상의 확률로 유지한다는 이게 참 핵심 중에 핵심 아닌가 싶어서 하는 중에 제일 흔들리고 제일 하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고 다 의미 없는 것 같고 다 때려치고 싶고 제일 그날은 그냥 안 하게 되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은 날이 있나요? 제일 힘들었던 날. 정말 하기 싫다. 제가 별로 이렇게 감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그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고 44일 누워 있으면서 등 쪽에 통증이 있는데, 무슨 통증인지는 뭐 MRA나 CT나 찍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아팠거든요. 어깨도 아프고 날개 죽지도 아프고 계속 아파가지고 그게 이제 저한테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쪽 부분이 좀 심하게 아플 때는 다른 것들은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 시간들, 누워있으면서 이제 라이트 동작 중에서 가장 하기 쉬운 동작이 저는 총골 만나기더라고요.
가장 쉬운 동작이 누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쟁기 자세 같은 경우도 이쪽을 좀 자극을 시켜주니까 제가 이쪽을 아팠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너무 심하면 또 만사 제끼놓고 안 하죠, 그냥. 그냥 퍼져버리는. 이제, 그리고 여기가 좀 통증이 오고 전체적인 몸이 그러니까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좀 흐리고 이런 날들은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쫙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런 날들은 조금 일정표에 있는 것들 좀 빼버리는 거 안 하고 그냥 쉬면서 근데 또 그때는 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또 약간의 그런 게 있으니까 빼먹으면 또 마음에 찜찜함이 남는다는 네, 말씀입니다. 너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러니까 뭔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찾은 게 이제 제가 이제 영화 보고 이런 것들 참 좋아하는데 그때 마침 그 딸이 그 넷플릭스 그 회원 신청을 해가지고 아빠 아이디 다면서 주던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볼 게. 그래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멘터리나 그런 것들 뭔가 하기 싫을 때는 그냥 정주행을 해버리는 하루에 그냥 뭐 4시간, 5시간도 그걸 보면서 잊어버리는데 근데 뒤에 지나서 그 원장님 그 자율신경에 뭐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이고 말씀도 들어보고 또 책도 사가지고 보고 하는데 그 부교감신경 올리는데 그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 그냥 멍 때리는 식으로 뭔가를 잊어버리는 거. 그게 또 부교감신경 올리는데 참 좋다.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도 해보니까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아까 숨 막힌 데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탈출구가 영화를 본다든가 드라마를 본다든가 또 초기에는 의도적으로 많이 웃어야 된다 했으니까 괜히 그 개그 있는 것도 찾아가지고 옛날 그 저희 세대 때 있는 유머 1번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올라가면 뭐 웃으면 보기야 동영상이 좀 뜨거든요, 한 번씩. 요즘 애들 하는 건 코드가 잘 안 맞으니까 이 새끼도 뭔 소리에 샀노 이러니까 좀 이제 이전거 그죠? 그 코드를 끄집어내니까 또 그런 시간들을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계속 반전을 시키는 거죠, 그냥 무조건 퍼지는 건 아니고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 선생님 질문에 제가 녹적은 계속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뭐였죠? 아까 온열은 아까 그런 식으로 제가 그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온열은 찾아서 열심히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2년 정도는 열심히 좀 했습니다. 그 여름에는 좀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름에 죽이죠, 얼반. 뭐. 완전히 뭐 사우나죠. 근데 뭐 그 땀 30분, 40분, 1시간 정도, 그거 뭐, 몸이 좋아진다는데, 뭐 그 정도 못할 건 아니고, 그거 하고 나서 또 닦고 이러면 더 사무치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영화 보시면 됩니다, 힘들면. 뭐 이렇게 요즘 이렇게 이런 거 많잖아요. 딱 해놓고 보면, 누워서 그냥 볼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시간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로 자꾸 대체를 시키면서 지병을 하면 그다지 뭐 누구 말따나 뭐 놀고 먹는 건데 놀고 먹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힘들 때 힘들어도 우리가 뭐 전업치병이라고 하니까 우리 직업이 치유하는 사람, 나를 치유하는 사람인 거죠. 나 타인이 아니라 뭐 전업으로 우리가 직장, 자기 소명, 자기 정체성을 해도 중간중간에 취미생활로 또 그 하루에 주 자신의 본업 말고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치유 과정이 본업이었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전환하고 좀 리프레시 하는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 감사합니다님은 넷플릭스 영화로 하셨고 개그 프로
또 찾아보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네요. 네, 초기에 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자전거 타는 것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예. 사람은 산책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예, 그래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년째 그 성경을 지금 필사를 하고 있는데, 필사는 아니고 201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 구약 성경 반도 못 왔는데 한 절반 왔거든요. 하다가 뭐 다른 거 생기면 또 안 하고 했는데 한 절반은 쳤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여튼 또 그런 걸 하면서 해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신도 말똥해지고 이게 끈이 안 놓아지더라고 보니까요. 오케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종교가에 계신 분들은 불교 계신 분들은 뭐 반야신경 하면 되는 거고 각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도 끄집어내서 해보는 것도. 운동은 어떻게 하세요? 운동요. 우리 올리브님이 제 운동 이야기하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제가 말을 한 만들어 놔봤는데 걷고 또 걸었다. 걷고 또 걸으시. 저는 그 운동 중에서는 그 남들이 하는 운동은 사실 걷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걷는 게 참 에피소드가 좀 있는 게 그 처음에 식도암 수술하러 들어가가지고 2주 동안 입원해 있는데 그 수술하고 첫날은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그냥 이게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꼼짝 못했고 둘째 날 이제 병실로 올라가거든요. 병실 올라가면 그 식도는 여기도 뭐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등 뒤에도 자르고 구멍도 뚫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요. 그럼 거기에 그 피 뽑아내고 뭐냐 한다고 배관들을 한 20몇 개를 달아놔요. 그럼 그걸 이제 하루 지나면 하나씩 빼거든요. 그럼 그게 다 뽑아지면 이제 밥 먹을 때가 되고 이랬는데 그걸 다 찬 상태에서 그 병원 입원하기 전에 어느 카페에 있는데 보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운동을 안 하면 뭐 폐가 쪼그라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날 올라간 날부터 해서 저는 혼자서 그 힘든 상황에서 만보를 걸었어요, 일단. 병실의 만보는 평지잖아요. 그럼 미끈미끈하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끌고 다니는 거? 그거 끌고 다니면서. 근데 저는 가능했던 게 밥을 못 먹잖아요. 남들 밥 먹으면 냄새 나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나가야 되니까 그냥 걷는 거죠. 그럼 이 만보게 체크해보면 걷는 시간으로 카운트 되니까.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도 한 그렇게 했고, 근데 퇴원하니까 못 걷겠더라고요. 햇빛에, 밖에 뭐 공기에 또 힘도 없고, 병원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하루에 한 3,000보? 아침, 점심, 저녁 한 3, 4,000보 걸었던 것 같고, 할명에 8월1일 처음 왔을 때는 제가 복강경 수술을 하고 돌아가지고 더더욱 힘이 없는 상태가 돼가지고 여기 병원에서 밑에 지금 바로 밑에 그 주차장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퇴원하기 이제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제 북한강, 지금은 무아래 그까지 한번 내려가 봤고, 그게 제 첫 번째 이제 병원 생활하면서 걸었던 거고, 집에 가서는 하여튼 밥 먹고 나면 내려와서 뭐 한 1,000보, 2,000보 좀 걸었고, 그거 걷고, 그거 한 7, 8개월 이상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만보를 못 걷겠더라고요, 힘이 없어가지고. 제가 몸무게가 암막진 맞았을 때가 78kg 정도 나갔었는데, 할명에 8월 1일 나왔을 때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50kg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력은 싹 다 빠진 상태죠. 그게 이제 올라가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걷는 사람들 보면, 제가 처음에 할명 와서, 와, 암환자도 저렇게 건강하나. 뭐, 저리 건강해. 뭐, 산을 날아다니고, 완전히
저는 막 빌빌빌 매는데 뭐 완전히 날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는 아까도 있지만 그 뭐 발목 범퍼나 그것도 저는 운동이라 보거든요. 발끝치기도 그렇고, 왜 혈액순환 시키고 뭐 몸에 부교염성 좋은 거니까 그것도 저는 운동이라 봤기 때문에 그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꾸준히 하고, 밖에 비가 와서 못 나가면 그 뭡니까 자전거 그거 런닝머신 같은 거 자전거 집에 작은 거 하나 그 구입해가지고 못 나간 날은 그것 좀 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운동은 저는 그 만보는 다 제 지병은 다 그러는데 처음부터 욕심을 안 냈어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다가 조금씩 하다가 가속이 붙으면 또 싹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어느 순간 되니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크게 조바심 내고 뭐 할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지면 당연히 이 업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내 몸에 맞게 하는 게 딱 정답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하여튼 다른 건 없이 걸었습니다. 걷기만 해도 좋더라고요, 그냥. 저는 이제 들으면서 뭐 제가 늘 귀에 딱지도 않게 늘 하는 말이 암의 본질은 생활 습관병이다. 그래서 암을 치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것은 내 습관이 뭔지 알아차리고 습관을 바꾸는 과정, 다시 말하면 습관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인데 습관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습관을 만드는 좋은 방법론 중에 지금 제가 들으면서 숫자가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을 읽어야지는 읽었다가 머릿속에 남지 어디 이렇게 남지가 않잖아요. 아까 필사 내지 이게 타자로 필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써진 게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게 남으면 점점 내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다시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이게 또 지치고 피곤할 때 또 다른 동력이 되는 것 같고요. 만보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걸었을 때 이게 7촌에서 막 8촌이 올라가면 이 자체가 또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또 이제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겠다고 그랬지만 치유일지 쓰는 거, 뭐 제가 라이트 하신 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했지만 1년 차에 1-27일 날, 1-323 이렇게 그 하루도 빠지지 않게 쓴 그 숫자가 딱 써 있고 글자가 노트에 한 장씩이 써져 있으면 하루 빠지기 좀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날도 꾸준하게 쌓아가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3가지 필사한 거, 만보기로 이렇게 늘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거, 또 치유일지를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는 거, 이런 방식을 참고하셔서 다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목적은 좋아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좋아지는 거는 금방 한꺼번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좋아지면 나는 분명히 또 한꺼번에 나빠진다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치유일기는 저는 뭐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자꾸 극찬을 해주셔가지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오히려 제가 원장님이 이제 그 치유일기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실 때마다 더 뿌듯하고 저는 더 기분이 좋아지는데,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5년차 338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쌓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적을 때 이제 완치가 아닙니다. 저는 완치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그냥 치유 5- 오늘이 338이었거든요. 거지는 337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해 그 일기를 적었던 이유는 제가 좀 기록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이 치병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고 싶고, 그리고 항암 방사선을 시작하고 며칠 뒤에 적었는데, 근데 날짜는 소급해서 1일자부터 하고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저는 그 독성항암, 세포 독성항암을 했는데, 하고 방사선을 같이 했거든요. 두 개를 같이 했는데, 2달 동안,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 이 고통을 내가 왜 했는데 내가 안 좋아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사람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스러웠던 순간을 잊지 말자. 혹시 내가 나중에 다시 재발이 되든가 하게 되면 또는 내가 옛날 생활로 돌아간다든가 이래 되면 이 상황을 내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냥 뭐 내가 뭘 먹는지부터 다 기록을 했고, 근데 그거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딱 자리가 잡히니까 뭐 똑같은 거 먹으니까 뭐 굳이 뭐 적을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패스. 그럼 다시 또 다른 것도 좀 적어보고 그렇게 왔고, 한 2년, 한 3년, 4년 지나니까 그 노트에 그 일기에 적히는 게 어떤 것들이 적히냐면 저의 그 감정 상태, 제 마음 상태가 적히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내가 오늘은 예를 들어 와이프라든가 가족들하고의 관계가 뭐 안 좋았다, 무슨 일이 있었다, 친구들하고 뭐 직장이나 뭐 아니면 뭐 왠지나 이렇게 오늘 기분이 이런 날, 그걸 정말 간단하게 몇 줄로 적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을 그 정화하는데 정말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끄집어내 봄으로써 100% 없어지진 않지만 그것도 좀 해결이 되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그럼 또 내가 내한테 자문자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왜 이 순간에 내가 왜 이랬지? 아, 내가 잘못했네. 아니면 이 순간에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상대방은 이렇구나. 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저는 그게 마음 치료에 너무나 도움이 됐어요. 제 마음 치료에.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치병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전업 치병했고 일반 치병 넘어갔다가 또 다시 또 나눠보면 그 3단계 때 뭐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다 좋아졌을 때 또 와이프나 하고 또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치유기가 상당히 도움이 됐고 좀 슬기롭게 넘어가는 하나의 이제 도구가 좀 됐던 거. 그거는 처음에는 전혀 의도했던 사항은 아니었는데 그냥 기록을 하고 싶었는데 뭐 하다 보니까 그게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거 물어보면 저는 꼭 이야기하는 게 많이 적으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적으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언어로 가장 간단하게 가장 단순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을 해서 적다 보면 하루가 100일이 되고 100일이 1000일 되고 1000일이 1500일 되고 하더라. 그거는 맞는 것 같고, 내 마음 관리하는데 혹시나 제가 왜 옛날 이야기들을 그 기억을 좀 하겠습니까? 심심하면 한번 넘어가 보는 거죠. 그 시절로. 그럼 거기에 그 당시에 제 뭐랍니까? 감정? 기분이 한 줄, 두 줄이지만 묻어나 있거든요. 아, 그때 이랬구나. 그래서 치병하는 데는 그냥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 복잡하게 쓰면 유지를 못 합니다.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자기 전에는 분명히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몇 자 오늘도 한번 제가 적을 겁니다. 오늘 원장님하고 또 사랑방 한마당, 치유 한마당에서 사랑방 했다고 하면서 제가 오늘 하면서 기분이 있으면 꼭 간단하게 적어보고 그렇게 아마 제가 마무리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진짜 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되셨습니다. 오늘 일요일 되면 됩니다. 우리 연인들끼리 오늘 일요일이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되게 멋진 표현이네요. 내가 나와 관계 맺는 일일, 나를 깊이 만나주는, 깊이 돌봐주는 뭐 일일이라고 하셔도 좋겠네요.
아, 좋습니다. 혹시 또 뭐 코멘트나 뭐 공감의 말씀도 좋고 뭐 묻고 싶은 게 있으면 하도 좋고요. 네. 그 어제 라이트 수업에서 원장님께서 완전은 180도 이전과 달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사합니다님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달라지신 게 있으신지 또 그럼 또 제 치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도 이 성질이 좀 별나가지고 옛날에는 지금은 좋아 보이고 사람 좀 세상 좀 좋은 사람 보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많은 그런 좀 타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바뀌어야 된다. 바뀌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할 때 뭐 표준 치료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자연 치료 왜 하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좀 변화가 왔죠. 그냥 표준 치료만 하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니더라. 아니고 내가 바뀌어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더라.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 바뀌었던 것 같고, 제 가정을 놓고 보자면, 가정에도 제가 이제 암 확진 받기 전에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대했던 제가 가장으로서의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들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뀌면서 지금은 진짜 180도 바뀌었거든요. 제가 좀 강압적이고 좀 제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제가 좀 고함도 좀 많이 지르고 엇박도 많이 지르고 또 사람도 좀 통제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한 해 지나면서 지금은 딸 아들이 있는데 딸 아들이 하고도 지금은 거의 뭐 친구가 된 것 같고 그 애들이 저를 혹시 지금은 편한 아빠로 아주 좋은 아빠로 멋진 아빠로 또 자기들하고 대화가 되는 아빠로 그렇게 지금 이제 평가를 해주고 대해주니까 뭐 그것만 해도 180도 바뀐 거겠죠, 그죠? 아니, 웃으면 보기 할 시대 남자들 중에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리고 2020년도, 21년도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접으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고 그 2020년도까지는 그래도 뭐 그나마 조금 더 버텼는데 20년도 후 이후부터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와이프가 이제 저한테 치병 옆에서 전업 치병 같이 해주다가 경제적인 좀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또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제가 암 치병 받기 전까지 완전한 경제적 자유를 못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2, 3년 치병하니까 시충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집에 있으면서 이제 가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사실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밥 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보통 일반 우리 무슬림 북에 저는 유모 1분이 시대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 세대에서도 거의 마찬가지로 부엌에 누가 들어가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집에 일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와이프 나가고 해야 되는데 또 그 상황이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아직까지 완전히 다 나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와이프는 또 이제 제보고 이제 자립심을 키워라, 자립을 해라. 그래 하니까 조금만 더 나한테 해줬으면 좋겠는데 케어를 또 그러면서 제가 또 평생을 제가 가장으로서 또 집안에 건의를 세우면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는, 지금은 안 하는데,
그때는 또 왠지 내 근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왜 웃어요? 제 근위가 무너지는 것 같고, 좀 자존심도 상하는 것 같고, 정말. 좀 무시감도 드는 것 같고, 그 이제 저걸, 내가 좀 이제 좀 낫긴 낫았구나. 또 이런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좀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또 찾아왔던 게 이제 저는 또 이제 코칭. 그전에는 또 코칭이라는 게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저 혼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사람인데 굳이 뭐 좀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굳이 뭐 내가 내 이야기 하면서 나는 그거 안 해도 혼자 잘 해왔는데, 근데 좀 그런 갈등들이 좀 제 마음에서 올라올 때 저는 좀 이기적이지만 제가 필요할 때는 그걸 또 잘 땡겨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또 코칭이라는 게 와닿았고, 또 올리브님이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버디 코칭을 했는데, 또 하면 또 거기다 또 우리 여자 한우분들하고 많이 하거든요, 보통. 또 제가 그 당시 이제 갈등의 요점은 와이프하고의 부부 관계 이런 것들이니까 또 이제 여자 한우분들하고 이야기하면 또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하는데, 다 똑같은 입장이구나. 우리 와이프만 특별하게 나한테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내 마음을 바꿔야 되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니까 또 저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럼 또 이게 맞구나. 그래서 또 받아들인 것 같고, 지금은 정말 사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바꾸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뭐 쉬우면 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또 아까 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갔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끄집어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와가지고 저를 또 이렇게 죽여주더라고요. 또 제가 또 그걸 수용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하나하나 받아들이니까 뭐 180도, 저는 그런 부분들이 180도 바뀌었고,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얼마 전에 제가 좀 약간 어처구니 없고 황당하고 참 짜증나고 열받고, 우리 이제 춤 명상할 때 아이 씨발 하면 그 여기 나올 정도에 씨발, 그 다음에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상황을 겪었는데, 그때 제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김진열이 정말로 바뀌었구나. 성질, 나쁜 말로 쓰면, 좋은 말로 성질 다 죽었고, 이제 역지사지로 입장도 바꿔보고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붙잡고 있어 봤자, 내면 힘들어지고, 내면 힘들어진다는 걸 너무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굳이 그게 힘들죠. 힘들고 짜증나고, 진짜 욕티나고 하는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 그것들을 이제, 또 그때도 마침 또 이제 제가 서울에서 와이프나 애들하고 같이 있었던 게 아니고, 부산에서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었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 있는 삶인데, 그 상황이 왔을 때 제가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거 보니까, 내가 바뀌었구나. 또 마침 또 그 전에 제가 하는 독서 모임에서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좋지만 또 나쁠 수도 있고, 나쁘지만 또 뒤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때 호포노포노 그거 하면서 그 미용고사, 미안합니다, 용서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종의 이것도 주문이더라고요. 나를 정화시키는. 그래서 한 가지 뭐냐면, 제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집 뒷산에 올라다니면서 어떤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만 저 혼자서 입으로 되뇌기면서 40분 올라갔다가 또 한 40분 내려오고 가면 한 1시간 넘게를 미안합니다. 또 그거 해보니까 내가 뭘 고민했지? 그런 식으로 또 그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순간 때마다
나를 일깨워주고 또 하는 그런 게 생기는데 또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4년, 5년의 치병 기간에 그릇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내 몸도 좋아졌지만 내 마음도 그렇게 성장을 했구나. 그럼 그거는 거꾸로 제가 180도 바뀌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 한 3개월을 또 버티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보다 훨씬 좋은데 또 일하러 저희가 와가지고 또 부랴부랴 또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잠시 또 그 먼 부산까지 면접 보러 내려갔다가 또 잘 돼가지고 저는 또 11월 달부터 중순부터 또 이제 또 새로운 일을 한번 시작하기로 했는데 또 아직은 안 했으니까 또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럼 한 번은 그랬으니까 두 번째는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나도 바뀌었고 정말 바뀌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여기 한우분 몇 분과 독서 모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줌으로. 그게 좀 그때 마음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던 거예요? 아유, 좀 많이 되죠. 그리고 그때 시적절하게 책들이 선정이 되면서 그 책들이 또 그 순간을 또 내가 느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사지를 좀 시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독서 모임을 같이 하니까 이야기가 되죠. 다 서로가 겪었던 상황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또 따님 진로 문제로 고민하실 때 그 코칭 하셨던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아까 이제 코칭 좀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이제 딸이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한다 그만뒀는데 생각보다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스펙이 아주 좋은데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취직이 안 돼가지고 나도 좀 힘들었고 딸도 그 한 1년이 취직이 안 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마침 이제 했던 회사에서 이제 그 제의가 돌아가지고 그 회사를 아빠 갈까 말까 가게 되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럼 우리가 코칭을 한번 해보자. 아빠가 코치를 할 테니까 너는 고객을 해라. 그래서 네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딱 딸이 동의하고 나서부터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아빠 딸 관계가 아니고 코치와 고객 관계니까 서로 존댓말을 쓰고 이야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코칭을 했는데, 그 애가 이제 코칭 끝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하는데 그 코칭이 도움이 됐다. 결국은 그 회사를 안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1년이나 기다렸다가 그 취업의 기회가 왔는데도 그 회사는 결국은 안 가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뭐 또 몇 달이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해보자. 그 이제 그때 자기가 그렇게 결론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서 아빠가 오늘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았다. 그냥 일반적인 아빠하고 대화를 해도 뭐 이렇게 하기 힘들 건데 이렇게 딱 정색을 하고 이제 코칭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너무 좋았다면서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뭐 아빠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됐던 또 와이프하고도 한번 코칭을 해봤거든. 해보니까 좀 와이프는 좀 잘 안 돼요, 그죠? 딸은 약간 제3자 입장에서 갔는데 와이프는 이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데 그죠?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잖아요. 아무리 그 죽자 살자 좋았던 사람도 어떤 이유로 이혼해버리면 그냥 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는지 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기가.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때 한 30분 그러면서 또 서로 진지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은 좀 안 되겠지. 우리 다음에 좀 더 있다가 좀 해보자고 하면서 그랬는데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아, 좋습니다. 맞아요. 배우자하고는 제일 심화 문제 중에 심화 문제입니다. 아유,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내일 제가 이제 또 드디어 이제 대망의 이제 퇴원을 하면 그 11월 달에 이제 또 졸업장이 또 날라오겠죠, 그죠? 또 저 또 11월 중순부터 또 이제 취업하니까 제가 참 할명은 참 애정이 많이 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저 하면서 쭉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좀 작년부터 이렇게 계시던 분은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올해 초에 좀 만났고 그죠. 나머지 분은 다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데 좀 더 제가 유쾌하게 좀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생주님. 라이트 할 때 항상 원장님 말씀인데 지금 내 호흡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생각을 하고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제대로 잘 됐는지. 잘 안 되죠. 잘 안 돼서 아까 제가 일정표 불러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호흡이라는 단어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있어요. 명상이나 그래서 호흡이랑 네. 같이 그거를 연결해서 하시는 일반적으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투리 시간을 초반에는 의식적으로 좀 설정을 해가지고 그 시간에는 짧게는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이라도 그냥 고요하게 자기 혼자서 그냥 명상하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 그게 나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나이트 수업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나서부터 저는 이제 호흡을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제가 뭔가 좀 불안하던가 좀 두려움이 올라오던가 뭔가 좀 새로운 장소를 간다든가 뭐 좀 이렇게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는 상황이 오면 저절로 약간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는 그때 호흡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배를 잡고 그냥 뭐 들숨날숨 하면서 그걸 이제 나이트 시간에 했던 뭐 지금 여기 이렇게까지는 뭐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그 순간에 호흡을 그냥 느끼면 그게 도움이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안정이 되고 또 하나 생활 속에서 그 호흡 명상할 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이트 수업할 때 참 진지하게 정말 진지하게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면 잘 안 되죠. 그럴 때 그 원래미 그 나이트 수업 마치면 보통 음악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음악 나오는 때는 우리는 호흡을 했고 하여튼 천국을 만나게 됐고 뭐 그냥 그 쟁기 자세를 했고 그죠? 그게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저장을 해 놓으셨다가 뭔가 좀 뜬다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이어폰을 가지고 꽂아 놓으시고 들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걷기를 하든가 공원을 다닐 때 공원에 있는데 앉아 있을 때 그냥 조용히 음악을 듣기도 싫고 뭐 혼자 뭐 아무것도 안 하기도 싫고 뭔가를 듣고 싶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가 했던 그런 음악들을 들으면 바로 이게 네 마인드가 되고래요. 왜? 우리가 몸으로 익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핸드폰에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서 또 이렇게 속이 좀 안 좋다든가 몸이 좀 할 때 다른 거 할 게 있고 마땅한 거 못 찾을 때나 그때 한번 호흡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서 해라. 근데 내가 고요하게 뭐 호흡 명상을 할 수 있는 내만의 시간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또 해도 좋죠. 또 안 되면 그렇게 약간의 이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뭔가 격식을 차려서 하는 것보다. 맞아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20몇 분짜리 그 똑같은 거 6분인가 7분짜리가 연결돼가지고 있죠? 없어요?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때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우리 음악, 예, 라이브 6분 호흡 명상짜리가 그걸 뭐 5번인가를 연결해가지고 20몇 분짜리 만드는 건데, 그럼 그거 걸을 때 그냥 우리 5분짜리 5분 하면 또다시 또 눌러줘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그것도 계속 있으면 그냥 이렇게 다 좀 오픈해 주시면 26분짜리요? 아, 그럼 뭐 없으면 제가 드릴게요. 뭐 26분 맞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것도 걸을 때 뭐 명문자세를 해라 할 때 음악 들으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님이 배운 바를 생활화하는데 정말 천재적이시네요. 아주 정말. 그리고 아까 그 원리도 심리학에서 나오는 원리예요. 그걸 뭐 전문용어로는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떠다니는 배를 어디에다가 딱 정박할 때 이렇게 닻을 내리는 걸 앵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보통 쉽게 얘기하면 링크를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음악과 그때 고요하게 호흡했던 거, 아까 뭐 쟁기자세 했던 거,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 생각보다 훨씬 깊게, 훨씬 빨리, 또 실감 있게 와닿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음악을 라이트 하신 분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도 이렇게 활용하신 걸 보니까 짱이시네요, 정말. 멋지시고. 저기 비싼 돈 주고 했지 않습니까? 돈값 하셨네요, 교육 돈값. 받은 만큼 그걸 나가서 활용을 하는 게 아, 병원에 있을 땐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렇지. 나가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건 그 정답이더라고요. 맞아요. 나가셔가지고 병원에 있을 만큼 열심히 잘하시는 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팁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평원님. 병원에 있어 정말 잘하시다가 밖에 나가면 무너진다고. 저도 잠깐 나가보니까 여기서는 진짜 주어진 밥상에다가 제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그 음식에 대한 것도 너무 이제 완전 정글이잖아요. 선택할 것들이 너무 많고, 안 먹어야 되는 음식도 사실은 저는 요리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어떤 음식에 대한 유혹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보니까 그냥 원래 천선적으로 단호하신 건지 끈기도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팁이, 유혹이나 이런 것이 아예 없으셨는지. 아니죠. 이제 음식이나 뭐 수면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뭐 화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 있을 때는 다 이게 제어가 돼요. 안전하게 다 가는데, 나가면 그냥 뭐 아까 정글 표현 멋지신데 맞거든요. 그러면 병원 생활과 밖에 생활을 계속 접목시켜 보면서 야, 병원 생활을 했던 만큼 따라갈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떤 부분들이 안 되는 것들 뭐 치유일 때도 너무 심하게 안 되는 것이면 적어도 보고, 아주 유혹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남자하고 여자는 또 다르잖아요. 그죠? 남자는 처음에는, 제 같은 경우 처음에 제가 음식을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음식을 놓고 이야기를 드리자면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심플하게. 처음에 와이프가 저한테 해줄 때는 화려한 진수성찬이었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제가 할 때 형편이 됐을 때는 정말 단순화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샐러드와 그 과일과 그 다음에 뭐 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요리나 특히나 안 하고, 잘 안 하고, 이제 찜기나 이런 데다가 약간 양념 해가지고, 뭐, 그 밥은 꼭, 이 할명처럼 그냥 현미 잡곡밥. 그건 저도 영 잘하거든요. 하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아주 건조하게 최소화시켰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이 남고, 옆에서 누군가 좀 해줄 수 있는 날들은 조금 이제 이게 플레이팅도 좀 하고, 좀 이렇게 조금 좀 풍요롭게 보이게 또 해보고. 그래서 음식은 가급적이면 그냥 단순화시켰습니다. 제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여기 계시다 나가시는데 다 뭐 완치되든가 뭐 좋아져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심플하게 만드는 게 저는 그렇다고 뭐 영양실조로 가라는 건 아니고, 그죠? 심플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다른 운동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일 힘들 때가 우리 아들이 10시 넘어서 아빠 치킨 한 마리 시키죠. 그럼 몰래 먹으면 될 건데. 쥐가 또 돈이 뭐 그러니 하면서 아빠 오늘 치킨 한 마리 어때? 하면 뭐 시켜 먹어라. 시켜주잖아요. 그럼 혼자 먹기 미안하다고 꼭 아빠 이거 하나 먹어보면 어때? 그 치킨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와, 너 너무 맛있게 그 소스 버무리지고 잘 돼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18년도, 19년도에는 사실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뭐 목적도 사실은 아빠는 지금 먹을 시기가 아니다. 들어가. 그래서 이제 먹고. 지금은 저는 이제 일반 관리 모드니까 하면 맛있어 보이네. 아빠 한 개, 콜. 이러면 이제 한 개 정도 먹고. 그건 이제 자기가 처해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그죠? 뭐 참고로 우리 내 안의 의사 만나기 카페 있잖아요. 저희 병원하고 연결된. 거기에 돌고래님이 음식 관련해서 늘 올리시잖아요. 뭐 음식이야 다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핵심은 간단히 빨리 할 수 있는 요리. 이게 정말 전업치병하는 사람의 프로 레시피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뭐 보기 좋고 오랜 시간이 들이고 정성을 들이면 좋겠지만 그거는 전업치병자에게 좀 현실성이 없는 거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리 과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간단히 후룩 하는 그런 조리가 더 맞는 거죠. 돌고래님 표현으로 뭐 후루룩 탁 뭐 요리법 뭐 이런 것처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치유공 한마당 사랑방 한다 해가지고 제 치유기를 제가 다시 보면서 또 원장님하고 인터뷰했던 것도 다시 보면서 제가 보니까 원장님도 1년, 2년은 익숙한 데 떠나라, 전업치병을 해라, 뭐 다, 주마님도 그래, 다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당장 암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좀 표준 치료를 마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럴 때는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라. 우리 참 좋은 말로 최선을 다해라. 아까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로 빡세게 한번 해봐라. 최선을 다해봐라.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어디 시험 치려고, 어디 공부하고 앞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데 도움 되려고 이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이 병원에 와 계신 거고, 그죠? 또 나가서도 해야 되고. 일단 우리는 아마노 분들은 자기 목숨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간과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내 목숨을 가지고 지금 스타트 지점에서 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슬렁슬렁 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내 목숨이 걸려가 있는데. 그러면 그 목숨이 걸려있는 그 부분을 내가 한 번은 정말로 빡시게 한다. 좋은 표현으로 최선을 한번 다해본다. 그럼 거기에 어느 정도 전입치변 기간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최선이라는 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못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최선을 하고 얘가 어느 정도 뭐 없어지면 제일 좋은데 안 없어진 상태로 뭐 유지를 하고 간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우리가 꼭 최선을 다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앞에 이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잘못해가지고 최선을 안 해가지고 또 암이 더 커지고 하면 어떡하고 이런 불안감 가질 필요 없이 앞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 차선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것들은 내가 아까 녹즙 이야기하시는데 녹즙 사실 이게 너무 힘듭니다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걸 어떻게 2년 3년 먹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면 딱 빡시게 한번 뭐 6개월 1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뒤에는 2리터가 아니라 뭐 500, 600을 먹든 아니면 내가 못 짜서 먹으면 그냥 시켜 먹든 뭐 대체품으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차선이라고 보거든요. 최선을 못하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차선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차선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시점이 되면 그 차선도 못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2년, 3년, 4년 지나다 보면 그럼 그때는 그 현재에 충실해라. 그 현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뭐 그것만 해도 내 유지는 될 거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하고 나서 안 되면 차선을 다해라. 차선을 다하고 나서는 좀 더 좋아지고 뭐 좀 계속 이어되면 현재에 충실해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 아마 원장님이 아마 그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있는 걸 저는 그게 이제 제가 한 4년을 치병하면서 꼽혔던 단어들이 이제 그 치병을 하는데 치병의 주체는 내다. 내가 한다. 절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원장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주만이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식구들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암 치병은 내가 하는 거다. 환자인 내가 하는 거다. 거기는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 선택도 내가 하는 겁니다. 항암을 할까요? 말까요?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방사선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먹을까요? 말까요? 이 운동을 할까요? 말까요? 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행위는 다 선택이거든요. 그럼 그 선택은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면 자기거든요. 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럼 그게 저는 첫 번째가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꾸준히 한다. 꾸준히 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원장님 버전으로 하면 습관이죠. 습관될 때까지 한다. 우리가 정말 수도 없이 많은 방법론들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스타일에 맞고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내가 얼마만큼 계속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요법으로 뭐 한 방에 날 약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없는 이상은 차곡차곡 하나씩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가져가려면 꾸준히 해야 된다. 습관을 들어야 된다. 그거. 그 세 번, 내가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습관들 제가 해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제가 닉네임이 감사합니다 아닙니까? 그죠? 감사한다. 매사에 감사한다. 이 감사란 말은 사전을 찾아봐도 그렇고, 뭐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다 긍정적인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뭐 부정적일 때 감사하는 소리는 안 나오잖아요, 절대. 뭔가가 좀 긍정적일 때, 희망적일 때, 좋을 때, 땡큐,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하지,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저는 엄청나게 많고 많은 그 마음 관리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한다, 꾸준히 한다, 감사한다. 요 세 개가 딱 기본으로 잡혀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엮고 빼고 뭐 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그 치유의 여정에서 보자면 내가 한다, 꾸준히 한다, 감사한다, 그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 좀 그걸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도 갑자기 또 분위기가 팍 좀 심각하게,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예. 또 좀 심각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사실은. 또 제가 생각할 때도 그게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하시면 좋은 것 같고, 선택은 뭐 본인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또 제가 원장님 옆에 있다고 또 하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할명을 찾으신 분들은 그래도 그 선택의 기점에서 조금은 올바른 선택을 했고, 근데 올바른 선택은 했지만 그걸 내 거로 만들어가는 거는 원장님이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좀 생각하면 그 치료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이제 배우면서 이제 저도 이제 원효를 이제 맞춘 입장에서 사실 좀 기분이 좀 좋으면서도 묘한데, 하여튼 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은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그렇습니다. 원장님 마무리. 예. 아이고. 내가 사회를 봐버렸네. 잘하셨어요. 예. 뭐 저도 한 문장으로만 정리해 보자면, 한 30여 년 전부터 뭐 병원에서 포기한 암, 뭐 이런 자연치유 한 1세대, 1.5세대 제가인데, 많은 분들을 보았어요. 근데 예후를 저 나름으로 짐작할 때, 감사가 많은 사람이 예후가 확실히 좋은 거는 확실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다 나은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거의 공통적으로 내가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참 운이 좋게 그때 또 누가 뭘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근데 우연히 책을 보는데 운이 좋게 또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말은 항상 운이 좋게가 항상 들어가고요. 좀 안 좋은 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하다가 하필이면 이게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혹시 내 단어에 운이 좋게, 너무 그 행운스럽게 이게 자주 등장하면 지금 낫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님이 또 이렇게 좋은 시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네,